저는 고등학생 ADHD 남자아이를 키우는 성인 ADHD 현직교사 엄마입니다. 저는 저와 제 아이처럼 교실 내에서 다수에 속하지 않는 어찌 보면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교실 내에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주인말인 ADHD 아이들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과 시기에 따라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017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ADHD 유병률은 남학생 11.7%, 여학생 5.2%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유병률은 8.5%에 달했어요. 이는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밤마다 최소 2~3명은 ADHD 아이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교실 내 소수 집단에는 ADHD 아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교실에는 선천적으로 일반 교과목 수업 자체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아주 기초적인 연산조차 버거워하는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교직 초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자의 눈금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도저히 읽지 못하는 고등학생 남자아이도 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 아이가 경계성 지능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경계성 지능 아이들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전체의 13.6%입니다. 특수학급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반 학급에 적응도 어려운 이런 느린 아이들이 밤마다 3~4명씩 있다는 뜻이에요. 교실에는 ADHD나 경계성 지능 아이들뿐 아니라 다소 독특한 가치 기준이나 성격을 가진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가치 기준이 도덕적 기준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지가 아니라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심한 경우 거짓말로 상황을 조작하기도 해요. 선생님께 칭찬받았거나 나보다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장난이나 심심해서 혹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괴롭히는 경우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어요. 다소 독특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타고난 뇌나 그릇된 후천적인 양육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의 행동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가 꾸준히 돕는다면 느리지만 서서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이 자체를 미워하거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ADHD나 경계성 지능처럼 산만하거나 느린 아이들도 교사와 부모가 조금씩 배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다소와 다르다고 해서 아이 탓을 하거나 알아서 따라올 것을 강요하기만 하면 느린 아이는 제 속도보다 빠르게 뛰다 결국 지쳐서 공부와 학교 생활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ADHD나 경계성 지능 아이들은 타고나기를 뇌 발달이 느리게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또래보다 뇌 연령이 2~5살 느려요. 따라서 또래만큼 스스로 일을 챙기고 하는 게 이 아이들은 많이 벅찹니다. 또래만큼 뇌 발달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새 ADHD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DHD는 주의력 문제와 과잉행동 중 어떤 증상이 강한지에 따라 주의력 결핍 우세형,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 그리고 혼합형의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3가지 ADHD 종류 중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흔히 ADHD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은 사실은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 ADHD입니다. 이 아이들은 교실 안을 멋대로 돌아다니거나 수업이나 친구 놀이를 대놓고 방해해 눈에 많이 띕니다.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제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교실 뒤를 어슬렁거리는 학생들도 해마다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는 부주의형이라고도 부르며 가만히 혼자 딴 생각을 해서 겉보기에 티가 잘 나지 않기에 조용한 ADHD라고도 불립니다. 혼합형은 충동적인 과잉행동과 주의력 문제가 골고루 나타나는 ADHD를 말합니다. 주의력 결핍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부주의로 인한 실수가 남들에 비해 잦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주 부딪히거나 넘어져 몸에 멍이 많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남들보다 자주 있어요. 숙제나 수행평가처럼 해야 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도 흔합니다. 남이 말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유지하는 건 역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일도 흔합니다. 과제를 끝마치지 못하고 하다 중단되기도 합니다. 과잉행동 충동성은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행동이나 말을 참지 못하여 과잉행동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위험한 곳에 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생님 허락 없이 수업 시간에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제멋대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교실 안을 멋대로 돌아다니진 않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손이나 발을 끊임없이 꼼지락거리거나 가지고 있던 교과서나 필기도구들을 돌아가며 만지며 제자리에서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충동성은 행동뿐 아니라 언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본인 얘기를 늘어놓으며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하거나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충동적으로 상대의 말을 끊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나도 그런데? 나도 ADHD인가? 라며 걱정하는 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의력 문제와 과잉행동 충동성 문제 일부가 있다고 해서 전부 ADHD인 건 아닙니다. ADHD에 대해 여러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ADHD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ADHD는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ADHD는 지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단지 지능검사처럼 재미가 없고 지루한데 억지로 해야 하는 일에는 집중력이 더 떨어져서 제 지능대로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능과 더불어 ADHD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중 하나는 ADHD 아이들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2년 전 ADHD 진단을 받은 이후 절친한 친구들에게 ADHD임을 밝혔을 때 주위에서 말도 안 돼. 어떻게 ADHD가 과학교사가 돼? 이렇게 안 믿곤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영재학급이나 과학동아리 학생들 중에도 ADHD였던 학생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현직 교사뿐 아니라 여러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 가운데 ADHD임을 밝힌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ADHD에 대한 세 번째 오해 중 하나는 ADHD는 집중력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ADHD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도리어 집중력이 뛰어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의력 조절이 잘 되지 않기에 좋아하는 일에는 몇 시간이고 과집중을 발휘하며 파고드는 강점이 있거든요. 덕분에 일반 아이들에 비해 좋아하는 일의 추진력이 빠르고 성과도 오히려 좋을 때도 있습니다. 반면 왜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하기 싫은 일에는 도저히 관심 자체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집중력 발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ADHD 아이들은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집중력이 선별적으로 발휘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일의 성과가 극명하게 때론 갈리기도 합니다. 허술하거나 사람이 쉬워 보이다가 희한하게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 0과 100 사이를 극명하게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내 아이가 ADHD 진단을 받았나요? 연구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70%에서 높게는 90%까지도 유전이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ADHD라면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ADHD를 물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DHD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직장도 잘 다니고 결혼도 잘해서 가정을 잘 이루어셨다면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좋습니다. 내 아이도 ADHD를 물려준 부모님처럼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으로 ADHD 교사 엄마가 ADHD 아이에게 전하는 학교생활백서 저자 채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